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을 했죠.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감기약 얘기를 완벽하게 이제 뭐 진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많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당일날 국회에 뭐 도착하는 장면 혹은 뭐 담을 넘는 장면 그리고 그걸 도와줬던 시민의 1년 전 인터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의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본회의장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영상 등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두고 이제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 방송 자체가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하고 더 가까운 곳 아니냐. 그런데 왜 김민석 전 총리에게 저런 유리한 영상들을 틀어줬을까? 뭐 이걸 두고 막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뭐 이제 김민석 총리의 편을 들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 좀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저 영상을 제시했던 부분이 정청래 대표 측에게 이거 헛다리니까 여기 공격하지 마 라고 신호를 준 걸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층위를 좀 나눠서 김민석 정청래 사이에서의 좌표 조정도 있었지만 저는 가담 정도도 좀 달라졌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뭐 후원회장 느낌처럼 거의 플레이어에 가깝게 했다면 지금 한 발을 빼서 언론인의 관점에서 약간 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불러서 인터뷰도 했고 물론 좀 조금은 아직도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쪽에 좀 선호하고 있는 좀 편애가 있어 보이는 방향이지만 그 선호도가 조금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개입도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 그래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원 그래프. 네. 그건 뭐예요?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개입의 정도. 그래서 X축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X, Y를 따로 봐야 된다. 네, 따로 봐야 된다. JYP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2차원 그래프를 말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프가 2차원이 있나? X축, Y축.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래프를 네.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좌우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냥 뭐 약간의 중립지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네, 그렇게 있는 현상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팩트를 확인해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이거 상당히 그 뭐 이 정치적인 어떤 친분관계나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밀어주기에는 손해가 막급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불러다가 이런 부분도 털고 이제 송영길 의원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을 배려해서 또 얘기도 듣고 고민정원도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도 불러서 골고루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이게 그 정청래 전 대표를 김어준과 유시민 둘이 미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독자층도 날아가고 동접자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하는 시선에 대한 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손익을 따졌을 때 이거는 손해 보는 장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표현하면 한 발 뺐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47.8, 정청래 30.3, 송영길 12.3 이제 고민정 후보가 이제 등장하기 전 조사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앞서 나가는 형국입니다. 예, 이게 8월 17일까지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오늘 전준위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이게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주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발표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주 그렇죠. 발표를 한다니까. 모아서 할 거면 순회를 왜 해요? 아니 맞는 말이네요. 제가 그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두껍거든요. 예.
그게 규정에 넣어야 될 것과 전준위 회의를 통해 시행세칙으로 해야 될 그 구별이 없어. 막 집어넣어놔서 그런데 이런 순회 경선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찌됐건 이제 전준희가 결론 내리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5% 정도의 가산을 준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나온 상황 전해드리고 이 내용 중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그 SNS에 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언론에게 당부한다로 시작하는 그 게시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청대전은 실제하지 않는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럼 링 위에 올라온 선수는 유령이냐, 헛개비냐, 뭐 이런 글을 쭉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명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청은 본인이니까 이제 서로가 반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존경하는 동지이자 전우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 명청대전이란 말을 스스로가 이렇게 또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레임 이론처럼 돼버렸는데 그럼 이제 되묻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죠. 당청 갈등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서 저는 답이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도 정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명청대전은 본인이 스스로 언급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미 너무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날카로운 각을 세워봐갖고 한번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그 투표율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예전 전략을 꺼내온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과거 전략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미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저 가면이 다시 씌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저 말을 하려면 주변 친청계들을 조용히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명청대전을 본인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의 친청계는 명청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요. 어젠가 오늘인가 최민희 의원이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서 시대 정신을 따지고 봤을 때는 정청래가 이거다. 지금 시대 정신은 정청래다. 지금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에요. 왜 정청래예요? 벌써 명청대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재명 정부 2년 차인데 시대 정신이 정청래만 돼요? 그 시대 정신인 이재명 정부를 빛내기 위해서 집권 여당 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그래 뭐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문정부 최고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게 명청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동지자 뭐 지원군으로서 했다고 해서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정권은 짧다를 왜 얘기해요? 결국에는 매맞을 일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지금 댓글에 이제 두리님이 정권은 짧고 당권은 끝났네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평가들은 다 다양할 수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최민희 의원이나 문정복 의원 등등의 이야기는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려면 좀 출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작진 섭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 전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명청대전 하면 어때요? 대신 좀 중요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뭐 큰 정말 노선 투쟁, 뭐 중도 실용이 맞느냐, 진보 개혁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경제 사회 체제의 문제로 접근해서 우리 사회 앞으로의 방향 문제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했죠. 당도 청와대랑 경쟁을 해야 된다. 더 잘하기 경쟁, 아니면은 계속 의제를 끌고 가는 경쟁. 근데 지금까지 1년을 봤을 때는 사실상 모든 의제, 그러니까 검찰개혁 1, 2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제는 다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교복감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민생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의제를 냈는가를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필요하지만 이런 경쟁은 아니었죠. 예, 스카이님은 잘하기 경쟁 좀 하자,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 있고 실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야기가 되고 막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럴만하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1야당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 혹시 장동혁? 예. 올림픽공원에 자주 가시는 그분. 혹시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까먹으셨나요? 아니야. 아직 계속 계시나요? 예. 왜냐면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와 회동이 예견이 돼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나서는 광주를 갔습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광주 경찰청장 면담을 갔는데 이제 경찰청장과의 면담이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이러면서 또 메시지를 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얘기했던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우리 JYP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별로 솔직히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론하고 싶지가 않죠. 예. 근데 논평을 하자면 예. 이 양반이라고 나도 해도 되나? 양반이라는 증거를 대세요. 그래요, 양반. 근데 방송에서 그걸 뭔 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매너가 안 좋아요. 이게 이재명이라는 거 이름만 부른 것도 그런데 요즘에는 제명아 그래요. 예. 제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러면서. 저 장면이죠. 그죠? 예. 이제 대통령한테 성도 떼버려요. 저분은 야당 대표로 자격이 이미 없고 당내에서도 이미 껍데기뿐인 야당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분 원내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겉돌아요. 여의도에 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얼굴 들고 다니기도 그러고 이제 징계 정치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하고 얼굴 마주치기도 참 그렇죠. 명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뺑뺑뺑 밖으로 겉도는 겁니다. 저분은 야당 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에 저런 분들이 있으면 껍데기뿐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저는 정치권의 정상을 위해서 저런 분은 정치권에 사라져야 된다. 좀 국민의힘은 그런 힘이 없는가 봐요. 그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자격이 없어요. 아니 당 내에서도 보면 이제 잘못 가고 있다 당 대표가. 그래서 뭐 윤석열이나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은 나오는데 뭔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뭐 당 대표 자리를 끌어내리기도 어렵고 지금 뭐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제 생각에 몇 달째 반복하는 뉴스거든요. 이거. 실제로 상대방 그 국민의힘 측 패널이랑 얘기를 해도 그냥 지금 주제는 뭐냐면 저거 그 팻말을 본인이 썼을까? 이런 얘기나 본인 서체인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필체가? 네, 필체가 본인이 직접 썼느냐 이런 거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이제 뭐 징계가 어떻게 가고 저게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을 개혁할 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시간 동안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세력이나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부정적이라서 국민의힘에게는 기대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저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 좀 띄워주시죠.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의원 그리고 김장겸 의원이고 그렇게 지금 저희 광주 경찰청 찾아간 장면인데요. 30분 정도 청사 로비에서 경찰하고 대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회의실조차 안내를 안 한다는 것이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다. 청장이 없다고 로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뭐 질문에 답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됐냐?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언론들이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마음도 없는 모습,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이런 범죄를 발생하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 그러니까 광주 여고생 고 이채원 양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권이 소비하는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느낌이 뭐지 가세연도 아니고 뭐 내가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기자 언론 중에 이런 옛날에 저런 기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건 사고 나는 데만 골라서 이제 찾아다니고 사실 언론이 찾아다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런 식의 이제 행태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그 정치부 기자 같으면은 분석 기사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오늘 야당 대표가 계단 3계단 밟다가 엎어서 미끄러졌다 이런 거만 이제 떼거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딱 그런 느낌의 떼거리를 찾아다닌다.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레카형 정치인이죠. 그렇지. 네, 그냥 뭐 유튜브 쇼츠 아니면 내 그 구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실 대의제 기구이긴 한데 네네. 그게 이제 국민이 전체가 아니라 자기의 쇼츠를 소비해주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저기서 아까 국민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본인은 와갖고 대의제 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한다고 했지만 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간다고 취소한 예. 거예요. 예. 본인은 그럼 행정부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제2인자를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간 건데 왜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쇼츠 크리에이터. 쇼츠 크리에이터. 우리 예. 동네에서 난닝구 있고 여기저기 시비 거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있어요. 뭐 동네 그 저기 뭐 건달도 아닌 거 있잖아요. 네. 꼭 그런 분들 왜 난닝구 그런 입고 분들 있어요. 난닝구리 있고 슬리퍼 씩씩 끌고 다니면서 막 여기 예. 가서 욕하고 저기 가서 욕하고 시비 아하. 걸어서 그걸로 이제 재미를 사는 사람 느낌인데 창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래요. 예. 이런 장윤기 사건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으로 하려면 안 돼요. 한성숙 총리 만나야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있다면 원내에 들어와서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하세요. 예. 야당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이거 소집합시다. 안 되니까 강력하게 하면 그런 게 정치적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치인 그리고 사실 100석이 넘게 있는 정당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관련된 뉴스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같았어요. 뭐 어떤 기점마다 뭐 단식을 한다든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선거 앞두고 미국을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코스를 갈 때마다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의 제1야당 대표의 면담을 취소해버리고 광주경찰청을 갔습니다. 함께했던 의원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면 신동욱, 김장겸, 서천호, 박준태 이 의원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외부에 있다는 이유로 면담이 불발됐는데 이때부터 한 30분 정도 저기서 호통을 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지금 우리 서영주 소장 말씀하셨지만 다른 형태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많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저도 방송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그림은 되거든요. 그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림 만들러 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쇼츠 크리에이터. 예. 그림 만들려고 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광주까지 내려가서 20분 동안 호통치고 있다가 온 거죠. 총리도 어떠한 안 성과도 만나고. 없이. 예. 보통 저렇게 KTX 타고 내려가면 의원들 KTX 타면 뭔가 약간 좀 다른가요? 뭐 옛날에 저 어떤 황교안 총리 시절에 뭐 아니에요. 차 저기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특실 없어요? 타요. 특실. 특실 타요? 네, 아. 특실. 저- 넓은데. 가끔 특실 타면은 의원분들께서 같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재판 때문에. 특실 타요? 예. 요새 형편이 좋아? 저는 자주 가면 이제 VIP가 40%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재판이 많아서. 부럽네. 근데 가끔 보시면 이제 그 모 의원께서 이제 게임하다가 저한테 걸리셔서 그런 사람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아유, 안 돼요? 예. 박주민 의원님 잘 보고 계시죠? 게임 좋아해. 네. 자, 아무튼 제1야당 대표의 오늘 행보 여서 뉴스로 전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저희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섭외를 한 3프로TV 권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압권 권순우입니다. 아니 그 권순우 기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언제였던가요? 그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저런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구나 라는 평가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권순우 기자가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이나 매체에 나와서 이제 또 그리고 기사 쓰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 있습니다. 제 눈치가 좀 없어서 음. 그 약간 저는 조금 무서워가지고요. 어디가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경제만 계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얘기도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한겨레에서 오라고 했을 때도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 가도 돼.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애들 못 쓰겠던데. 아니 저희는 이렇게 막 말로 싸우고 이러는 게 조금 싸우지 무서워서요. 않습니다. 예. 예, 저희는 뭐 화목해요. 예, 화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프로TV가 이번 청와대에 이제 출입 언론사가 됐죠. 예. 그러면서 우리 권순우 기자가 청와대 출입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낙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코스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왜 이러는 겁니까 주식은? 코스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방송 나올 때 좀 무서웠는데 예. 이게 장 빠질 때 방송하는 건 좀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뭐 좋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예. 나쁠 때는 좋은 얘기를 해도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쁜 얘기하면은 뭐
뭐 신났냐 이러면은 또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정치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민한데 지금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코스피를 바라봤던 최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최근 있어요. 한 달. 그때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러면 돈이 좀 줄어들면 이자 많이 내면은 빚내서 뭐 했던 사람들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고 또 자금의 성격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예전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시장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 위로 갈 때는 너무나 빠르게 열광을 하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너무나 빠르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위아래로 8% 정도가 떨어지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거의 최근 한 30년 동안 발생했던 거의 절반 이상을 최근에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혹시 이쪽 반도체 쪽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예.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리포트도 주가가 나오고. 급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이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거기서 하던 사람들은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의 원금은 전고점입니다. 저 손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팔았으면 내가 벌었는데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번 사람은 번 사람대로 아프고 그냥 벌긴 했지만 전고점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대로 아프고 그리고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반도체 장세였기 때문에 반도체만 올랐어요. 예. 근데 원래 주식시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주도주가 갈 때 소외된 종목들이 있어요. 주도주가 떨어질 때 소외된 데는 안 갔는데 같이 떨어집니다. 그거 슬프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일경제에서 같이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상위 50개 종목 개인들이 많이 샀던 상위 50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 그 중에 절반은 물렸더라. 아이고. 그리고 주가가 200%가 올라갔던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손해를 봤더라. 그러니까 주가는 200%가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보니까 다 손해를 봤더라. 뭐 에어로스페이스 150%가 올랐는데 다 손해를 봤더라. 그러니까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저는 오늘 장을 좀 보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어제 굉장히 많이 실제로 좀 떨어졌으니까. 장중에 그랬었잖아요. 장중에 이거 올리는 거 보고서 그래도 이제 조금 바닥에 대한 심리가 생겼나라고 했는데 막판에 좀 밀리는 거 보면서 예. 이제 정말 많이들 지치셨구나. 그리고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좀 샀는데 예. 그 부분도 개인들이 많이 힘들구나. 지쳤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조정을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흑규님이 닉스 300층에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층층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이제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 장이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사실은 경제 뉴스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용어들인데 그냥 변동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단어만 보면 뭐 당연히 사람이든 주식이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변동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예. 이 평가와 오늘 코스피 종가가 지금 7,291.91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내가 찾아봤거든. 2주인가 3주 전에는 9,000대였어요. 예,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무섭죠. 다시 9,000 갑니까? 7,000에서 9,000 갈 때는 안 무서우셨죠? 좋았지. 그러니까 다시 9,000 가냐는 거죠. 지금 궁금한 건. 저는 당연히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 경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명목 성장률이 2자릿수 이상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저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보통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전년 대비해서 60-70%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벌었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도 큰 부담이 없는 정도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올려야 되는 거였고 우리는 환율도 약하고 금리 실적은 좋고 성장률이 좋으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전혀 펀더멘탈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외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 실적을 다시 바라보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날이 오면은 너무 싸요. 그 지금 삼성전자 89조 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그날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건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그 나머지 세 분은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좀 편하게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계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지금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지금. 있었어요. 다 10%구만 뭘? 그런 주장이 오늘 있더라고요. 안 보다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7천까지도 와 이랬거든요. 근데 9천 갈 때 무서웠어요. 네. 이거 너무 빠른데. 어허. 이게 사실상 7천에서 9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물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원래 제가 주식을 많이 안 하는데 아주 그냥 눈곱만큼 하는데 정찰병말. 정찰용만 이제 투입하고 이제 안 사람들마다 하는데. 눈곱이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저 궁금한 게 7천이 오래 갈까요? 저는 이제 올해 좀 7천 조정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꽤 몇 주기를 좀 가질 것 같은데 얼마나 갈 것 같은지 좀. 근데 기간 조정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이벤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니까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뭐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뭐 그랬을 때 반도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돈이 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약하면은 나머지 코스피가 다 같이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보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9천대도 참 다들 고민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게 9천이 좀 빨리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주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한데 이거를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9천대도 별로 안 비쌌는데 7천이 비싸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꼭 가격에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맞춰서 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면은 더 싸졌잖아요. 그럼 안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또 확 되고. 쏠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싸다. 근데 왜 9천대 또 싸다 그러고 7천대도 뭐 그럼 더 싸진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시면 이게 마음이 초보를 하시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덜덜덜이에요. 덜덜덜해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됐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한 8천 정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올 건데 그러니까 이거 8천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꼭 종이에 써놔라. 종이에다가 내가 이때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 내가 떨어지면 꼭 살 거야. 라고 종이에 써놔라.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살라는 가격보다 훨씬 싸졌어요. 근데 못 사겠는 거예요. 그렇지. 더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올라갈 때는 이거 진짜 오른다 싶어서 또 계속 올라타잖아. 그렇죠. 뭐 이거 타도 되나? 시장가로 타죠 그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기간 조정이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뭐 7월달 FOMC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좀 보고 근데 뭐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을 따라가는 거는 이제 뭐 8월, 9월, 그러니까 저는 한 8, 9월쯤 되면은 다시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반도체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한 번 사이클이 돌아온 게 아니라 대세적으로 그 AI 때문에 이제 이건 아예 대세가 바뀌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건 사이클에 불과하고 그러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다니나 보네. 그렇죠. 큰 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공급에서 쇼티지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그 가격이 올랐고 실적이 좋은 거지 수요단에서 큰 게 AI라고 하지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우리 정우승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도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올랐을 때 안 사고 싶은 분들이 하시던 얘기거든요. 그때 하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그게 사실 내려야 될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얘기를 이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예, 연결시켜서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사이클이냐 아니냐라는 것의 시각에서 보는 거는 맞아요. 어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할 때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빠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설사 반도체가 사이클이라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락 사이클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상승 사이클에서 어디서 꺾일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같은 거군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떨어지면 되게 무섭고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모를 때가 있거든요. 진짜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꺾여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반등할 때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꺾였는데 그거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야, 정구성 앞날이 깜깜하네. 저는 근데 이미 제 여력을 다 썼어요. JYP는 아까 한참 보시던데 어때요 지금?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뭐 한 우리가 1년 좀 전만 해도 2,000원대였으니까 혹은 그때쯤 시작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올라있는 그럼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께서 이제 주식을 강조할 때 같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높이는 전고점에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신경안정제처럼 처방해 줄 거 없나요? 이거는 제가 보통 그 강의할 때 강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 이게 대중 강연을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제대로 벌려 그러면은 많이 버셔야 됩니다. 조금 버시면 안 돼요. 조금 버시면 써요. 여기서 뭐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자산이 축적이 안 됩니다. 예.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아야 자산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큰 돈을 늘려면은 그렇게 단기 투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사이클 보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 좋은 해야 말이다. 큰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지? 저 좋은 말이네. 그래서 네. 큰 돈을 집어넣어야 크게 벌고 크게 벌어야 써봐야 자산이 축적됩니다. 돈 무진작 쓰거든요, 정구승. 고급 휘발유 넣고 보러 봤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더 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자산 혹은 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스스로가 잘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제가 뭐 주식 잘 모르지만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진짜 심리인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엄청나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9천보다 빠져서 그렇지. 이게 올라온 건데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지. 그리고 시작점이 또 다 다르니까. 예. 8,900에 들어갔던 사람 지금 미칠 거 아닙니까? 2만이 돼도 환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여기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필요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집을 사도 집 사고 나서 다음 날 내가 올랐나 안 올랐나 봅니까?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은 좀 불어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가지고 사서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요. 근데 주식을 만약에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쫓겨납니다. 그럼 저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까지 다 땡기셨습니까? 이분이 그 변호사라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박사예요. 정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샀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이게 뭐 단기로 해가지고 옵션에서 뭐 크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그 대다수의 부자들은 시간의 축적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얼마 정도 자산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권순우 기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 와닿잖아요. 그래 맞다, 바른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러는데 본인이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게 유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리지 않으려고 써놔야 돼요. 써놔야 된다. 오늘의 저도 안 되니까. 오늘의 한 줄은 써놓읍시다. 써놓자로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4시 반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함께 해주셨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권순우 기자하고는 조금 더 남은 호남 클러스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오늘 써놓으세요. 네. 써놔야겠지. 지금 가면 쓰려고요. 자, 지금까지 JYP 우리 박진영 비평가 성주 소장 그리고 정우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